네, 뉴스 신세계 MBC 현영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정환 변호사도 오늘 함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뉴스 알아볼 텐데 오늘 주요한 판결이 줄줄이 나와서요. 일단 김건희 씨 관련 재판 첫 선고 나왔는데요. 선고 장면부터 듣고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그래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1만 5천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간합을 명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2022년 4월 7일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은 판결에 대하여 일주일 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현 기자. 오늘 여러 가지 판결이 나왔는데 쭉 정리한 다음에 한번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예. 이 특검이요. 예. 김건희 씨한테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은 별도로 9억 4천만 원을 구형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간단히 정리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그리고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도 모두 무죄 판결이 예. 나왔고요. 이 통일교로부터 샤넬백 2개 중에 하나만 그리고 그래프 목걸이 등 이 고가 금품을 수수한 혐의만 인정돼서 징역 1년 8개월, 추징금 1,281만 5천 원이 선고됐습니다. 예. 특검은 1심 판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다. 예. 항소할 예정이라고 예. 밝혔습니다. 예. 자, 김 변호사님. 네. 선거 전체적으로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예. 국민의 법 감정에 전혀 부합하지 예. 않는 형량이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세 가지 예. 그 정치자금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여러 그 좀 샤넬백 관련된 무죄,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판결 내에서 논리적 정합성이 좀 부족한 내용들이 예. 있어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1심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부분이 가장 그렇습니까, 보시기에? 우선 첫 번째 자본시장법 관련해서 예. 주가 조작 관련돼 가지고 예. 방조의 혐의가 인정된다 변론으로 예. 하고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근데 방조범이라는 거는 정범의 고의를 인정할 때 인정되는 거. 쉽게 예. 말하면 누가 담을 넘어가는데 그냥 사다리를 놔준다고 해서 방조범이 되는 게 아니라 아 제가 물건을 훔치러 가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사다리를 놔주면 예. 절도의 방조범이 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전반적으로 어떤 시세 조작이라든지 관련된 것들을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조가 성립하는데 지금 공동정범은 안 된다는 논리를 예. 썼어요. 예.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예. 있다라고 보이고요. 예. 우리 판례가 지금까지 공모공동정범이라는 걸 계속 인정해 예.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이스피싱을 한다든지 예. 마약을 수입한다라고 할 때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되기 예. 때문에 내가 마약을 수입할 때 수입을 어떻게 하는지는 알지만 그 보관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몰라요. 예. 하지만 그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예. 그 일부를 인식하고 있으면 이 전체 범죄가 성립하는 공모공동정범은 판례로 인정이 되고 예. 있는 거였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공모를 인정하지 않은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납득하기 어렵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거기서 말입니다. 네네네. 저도 제가 어떤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네. 상식 수준에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블록딜 뭐 얘기하면서요. 네네. 이게 나중에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네. 공모한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판단한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항의를 했다는 것을 공모의 증거로 삼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공모를 했기 때문에 항의를 한 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죄로 가는 어떤 논거를 삼으려다 보니까 예. 좀 무리한 논거를 들었는데 블록딜은 원래 정상 시가보다 조금 적게 이제 그 판매가 되는 예.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블록딜 항의는 그 유죄의 증거가 될 수도 있는 예. 상황을 오히려 좀 무죄의 증거에 좀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잘못됐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있습니다. 법 상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요. 네네. 같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데 의견이 안 맞으면 항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렇죠. 근데 그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공모를 안 했다는 식으로 판단한 게 전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죠. 예. 어떤 범죄가 진행이 될 때 꼭 그렇게 꼭 칼로 해야 돼, 그러니까요. 총으로 할 수도 예. 있잖아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중간에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 하나 있었고요. 예. 그리고 방조라는 것을 만약에 인정한다 그러면 예. 재판 진행 과정에서 예. 우리가 그 한덕수 이제 재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아 이거는 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의 방조가 아니고 네. 이거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인 것 같아라고 성명을 해가지고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잖아요. 만일 이번 사건에서도 판사가 보기에 공동정범으로 엮기가 어렵고 방조의 점이 좀 문제가 예. 된다 싶으면 재판 진행을 하면서 그 방조를 성명을 했어야죠. 예. 성명을 했어야 예. 되고 예. 그리고 방조를 사실은 판단을 할 수 있었어요. 네. 방조는 전체에서 어떤 일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재판
진행 과정에서 방조와 관련된 상호간의 방어권 행사가 안 됐다. 네. 그래서 이제 재판 결과로 방조를 인정하지 않은 건데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비적으로 방조의 점을 추가해서 그렇군요. 다투게 되면 이 부분은 범죄가 항소심에서 분명히 인정될 거라고 봅니다. 예, 샤넬백 800 얼마짜리요. 네. 그걸 무죄라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도 예. 이게 목걸이를 인정을 했잖아요. 예.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예. 온 국민이 그 목걸이를 받았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정을 할 수는 없는데 예. 샤넬백을 부정하는 논거를 쓰면서 이걸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다라고 예. 했거든요. 이게 지금 이 사건의 성격을 잘 생각을 해야 예. 돼요. 어떤 그 하위직 공무원한테 어떤 뭐 특정한 절차를 부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대통령 당선자입니다. 예.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예.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는 무엇을 주는 것 자체가 일단 자신의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예. 되거든요. 권력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부분도 무리하게 좀 무죄를 선고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런 논리면 제가 정말 이건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건데. 네네. 어떤 권력을 가져거나 검찰력을 가져거나 이런 분들아 부인들이요. 네네. 나 전달 안 했으니까 뭐든 받아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요,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특검법, 예. 특별검사라는 게 임명되는 최초의 특검법은 사실 검찰총장 부인이 예. 호랑이 모피 코트를 받은 예.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검찰총장 부인이 모피 코트를 받았을 때 당시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게 단순한 의례적인 선물이었다였어요. 예. 예. 근데 검찰총장 부인한테 모피 코트를 왜 주겠습니까? 예. 대통령 당선자 총장 부인의 권력을 보여줬겠죠. 그렇죠. 예. 대통령 당선자 부인에게 샤넬백을 왜 줬겠습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사실 무죄가 성립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김 변호사님 설명을 들어보면요. 이 재판부가 가장 김건희 씨 입장에서만 해석을 한 것 같은. 그렇죠. 예. 김건희 씨 변호인들의 주장을 어떻게 다 받아들인 건데요. 예. 목걸이 자체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거 예. 온 국민이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거 하나 이제 인정을 한 건데 예. 그거 하나 인정을 하면서도 굉장히 준엄하게 꾸짖듯이 예. 거미불루 이렇게 막 그런 표현을 예. 쓰면서 마치 도덕적 그런 훈계를 하는데 예. 이 재판은 지금 도덕적 훈계, 사치에 대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예. 국정농단과 관련된 불법을 평가하는 재판에서 오히려 어떤 그런 도덕적 평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뭔가 그 재판부의 권위를 좀 높이려고 예.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나왔던 어떤 그 공정과 어떤 거미불루 이런 표현들도 사실은 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 여론조사 제공 의혹은 어떻습니까? 그 여론조사 제공 부분도 예. 오늘 이제 권선동 씨가 이제 그 유죄를 인정받은 부분은 1억이라는 현금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유죄가 나왔잖아요. 예. 지금 그 여론조사가 재산상 이익이 아니다. 예. 논거가. 그리고 두 번째 그 김영선 공천 개입과 관련된 것이 영향력을 미친 것은 아니다. 예. 이런 부분인데 그것도 사실은 김영선 공천 개입 같은 부분은 이미 증거가 육성으로 나와 있어요. 녹취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녹취가 나와 예. 있는 상태에서 이 공천 개입에 그 여론조사가 영향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인데 예. 이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특히 온 국민이 지금 그 이해를 못하는 게 관련된 계약 자체가 없었다. 예. 이런 어떤 부정한 목적의 재산상 이익을 공유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계약을 쓰겠습니까? 그래서요. 예. 네. 그 계약이 없었다라는 것을 논거로 든 부분은 예. 국민의 법감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잘못된 판결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나 어떤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논리가 많아서요. 그러니까 세 가지 예. 범죄를 설명함에 있어서 다 어떤 그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부분들이 나와버린 거예요. 예. 방조를 얘기하면서도 마치 그 공동정범은 안 된다라는 예. 논거를 댔고 예. 이 어떤 여론조사와 관련돼서도 그 계약이 없었다라는 예.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3회 정도 제공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예. 이 여론조사가 윤석열, 김건희 씨에게만 제공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 3회 제공이 아니라 1회만 제공됐어도 네. 그건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예. 마치 그 3회라는 숫자가 별 영향력이 없는 숫자인 것처럼 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논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이고요. 예. 네. 그 세 가지 분야에 다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죠. 주가 조작 그 시세 조작을 한 측에서 얘기를 해준 적이 있다는 자료가 없다. 네네. 이거는 검찰 수사도 좀 부실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한 거 아닌가요? 검찰 수사 네. 불가피해 검찰 수사도 조금 예. 이제 문제 그건 이제 속심인 항소심에서 예. 조금 더 보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예. 제가 아까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이게 구체적으로 가장 공모공동정범이 많이 인정되는 예.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마약 범죄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실제 핵심적인 사람들 말고는 그 마약이 몇 그램 들어오는지 이런 걸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정확한 수치라든지 예. 액수라든지 이런 건 모를 수도 있는 예. 거거든요.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라는 고의가 있으면 그 자체로 인정이 돼야 되는 예. 부분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손해를 보고 팔았다라든지 예. 블록딜 부분 이런 것도 논거로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현 기자. 네. 지금 설명을 쭉 들었는데요. 다른 판결도 많이 나왔죠, 오늘.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1심 선고도 예. 같은 재판부죠. 예. 그 우인성 부장판사가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 예.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예. 그 지난 2022년 1월 5일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그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을 이번 청탁 예. 이런 걸 하면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이제 유죄로 예.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건희 씨하고 예.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이 사람한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 특검의 구형하고 보면요, 예. 그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거든요. 예. 요거 딱 절반, 예. 절반이 지금 나온 거고요. 그 윤영호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4년 구형했는데 예. 이제 1년 2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특검의 구형보다 아주 못 미치는 선고가 예. 나와서 국민들이 좀 많이 실망하신 그런 분위기가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권성동 예.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년이 나오는 게 액수가 1억 원이라는 예. 그 정확한 액수가 있으니까 예. 오늘 보니까 1년 8개월이 나온 그 액수에 맞춰가지고 예. 지금 이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 형량은 뭐 이제 국민 법감정에 전혀 못 미치는 예. 거라고 보고요. 뭐 지금 권성동 의원 재판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 형량을 그 결정할 때는 예. 우리가 처단형이라 그래서 형량 그 결정한 다음에 최종형을 결정할 때 가중사유, 감경사유를 네. 이야기를 해요. 예. 뭐 잠깐 다시 또 김건희 씨 재판으로 네. 넘어가 보면 오늘 감경사유로 얘기를 하면서 또 다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범죄의 전력이 없고가 나왔어요. 네. 그것을 초범이라고 표현해가지고 네. 백대현 재판부는 굉장히 좀 국민들의 비판을 많이 받았죠. 범죄의 전력이 없고가 지금 감형사유가 됐는데요. 네. 지금 이 사건은 다시 생각해 보면 대통령 영부인의 국정농단 사건이에요. 예. 대한민국의 대통령 예. 영부인은 한 번밖에 할 수 없습니다. 네, 예. 헌법적으로요. 예. 예. 이 사건에서 어떤 범죄 전력이 없다는 걸 감경사유로 삼았고 또 반성을 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반성을 과연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예. 예. 그 권성동 의원 재판과 관련돼 가지고도 이제 그런 가중사유, 감경사유를 이야기하면서 특히 이제 권성동 의원의 어떤 법적 지위. 예. 이 사람은 권성동 의원은 법조인이었고요. 예. 직접 이런 표현을 쓰지요. 예. 자신의 행위의 법적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예. 이런 가중사유들을 충분히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2년. 예. 이거는 납득하기 어려운 예. 결정이죠. 윤 본부장은 어떻습니까? 그 윤 본부장 같은 경우는 예. 사실 제가 정확하게는 좀 아, 판단하기 좀 예, 어렵지만 예. 예. 근데 그 윤 전 본부장의 그 감형 사유를 보면요. 예. 그 개인의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 영향력 확장을 목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이런 설명이 나오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정말 반헌법적인 예. 발상입니다. 예. 오히려 통일교 교세라든지 종교와 관련된 것과 관련된 예. 개입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가중인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게 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랑 워낙 달라서요. 네, 뭐냐면 네, 네. 어떤 범죄적 행위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자기 개인이 아니라 그 범죄적 행위에 동참했으니까 좀 깎아줘야 된다. 이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너무 이 범죄의 성격이 개인적 법익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범죄라는 건 모든 법익의 침해인 건데 예. 사실 이 범죄가 개인적 법익의 침해와 관련된 범죄가 맞긴 맞아요. 예. 그러니까 기계적인 다른 판결문에 쓰이는 그 표현을 갖다 쓴 예. 건데 사실은 조금 더 헌법적인 기준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이 종교와 관련된 개입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는 가중사유로 판단을 했어야죠. 예. 위례 신도시 관련 판결도 나왔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뭐 판결이 많이 판결이 나왔는데요. 너무 많아가지고. 예. 네.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이죠. 유동규, 남욱, 정영학 이 세 사람도 예. 오늘 무죄를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은 지난 2013년에 위례 신도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이 예. 성남도계공의 그 내부 공모 지침서, 예. 그다음에 사업 타당성 보고서 이런 내부 정보를 미리 알려줍니다. 예. 알려줘서 남욱 변호사 같은 이제 민간 업자들이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서 수익을 얻겠다 예. 이런 내용인데요. 그 1심 판결이 오늘 나온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왜 도대체 무죄냐 예. 법원의 그 설명을 들어보면 좀 이상합니다. 예. 내부 비밀을 이용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건 인정한다. 예. 잘못됐다 이겁니다. 예. 그런데 그 남씨 등이 사업자로 선정된 뒤 실제 배당금을 받기까지는 성남시의 주택사업 승인, 예. 또 분양, 예. 또 시공 이런 별개 절차와 제3자의 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에 예. 이 비밀을 내부 비밀을 이용해서 사업자 선정된 그 행위와 돈 번 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예. 제가 조금 쉽게 설명하면
내부 정보를 알려준 것도 맞고 예. 그것 때문에 사업자 된 것도 맞다. 예. 그렇지만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해서 그게 곧 그 사람들이 재산상의 이득을 예. 취한 건 아니다. 이게 좀 저희가 볼 이 때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사업에 성공을 못했다 뭐 이럴 수는 예. 있는데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걸 이제 법에서 인과관계라고 예. 하는데요. 이 인과관계가 아까 어떤 자신들의 재산상 이익이 성립하는 인과관계에 다른 변수들이 많이 개입을 예.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예. 하지만 결국 이득을 얻었다는 것만으로 이걸 예. 처벌할 수는 없고 예. 사업권이 재산상 이익으로 바로 연결된 건 예. 아니다라는 기계적 논거를 예. 사용한 건데요. 예. 이 사업은 사업권을 따내면 이득을 보는 것이 너무 명백한 사업이었어요. 예. 이런 사업의 성격을 조금 더 판단을 했다면 이 부분의 판단에서도 좀 오늘 나온 판결들을 계속 정말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그렇군요. 예. 그 논리적 정합성에 다 문제가 있는 내용들이 발견이 예. 됩니다. 아까 그럼 시간이 한 좀 있어서요. 지금 항소하면은 네.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항소를 하게 되면 네. 그 이번 1심 재판부에서 그 시세 조정과 관련된 예. 고의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과 관련된 또 방조도 인정을 했잖아요. 예. 그 부분을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져서 네. 최소한 방조의 범위는 인정되도록 네. 하는 재판 진행이 필요할 거고요. 예. 정치자금법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이 판결에서 계약서 부분이라든지 네. 그런 논리적 부분들을 저는 항소심에서는 뒤집힐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계약서 부분은 정말 너무 좀 나간 것 같아서요. 그건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예, 불법적 행위라는데 계약서가 없다고 그걸 인정 안 한다는 얘기 네, 같아서요. 예. 자, 오늘 판결 얘기는 다 이제 정리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네. 트럼프 대통령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예, 시간. 보시죠. 예.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한 예, 가지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그 예. 이제 아까 그 우리 유동규 남욱 정영학 예. 그 무죄 판결 중에 이제 재판부가 예. 검찰 잘못을 지적하거든요. 검찰이 공소 사실에 사업자 지위 취득을 재산상 이익으로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 이익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잠깐 예. 말씀드릴까 예. 하다가 예. 멈췄는데 네. 이것도 재판 진행 관련해 가지고 오늘 김건희 씨 재판에서 방조를 변론으로 하고 하면서 본인이 방조로 인정을 했다면 재판부에서 3인의 합의부잖아요. 예. 세 명이 이거 방조는 될 것 같은데 네. 하면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그걸 성명을 했어야 네. 돼요. 그리고 성명하는 과정을 우리는 이진관 재판부에서 봤잖아요. 네. 방조가 아니라 주요 그 임무 종사로 해라라는 부분을 했잖아요. 예. 예. 이 사건도 사실 그럼 성명을 했어야지요. 예. 판결 전에 성명을 했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요. 네. 하루 만에 입장을 좀 바꾼 거죠. 또. 그렇습니다.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출장길에 오르다가 이제 예. 미국 언론으로부터 한국 관세 인상 관련 질문을 받고요. 예. 이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예. 구체적으로 들어보면요.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요 짧은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을 놓고 이제 향후에 한미 간 대화와 협상 여지를 남기는 예.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과 대화를 통해서 이제 관세 인상을 이제 철회하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왜 이렇게 하루 만에 뭐 결정이 막 바뀌고 뉘앙스가 바뀌고요. 네. 이 배경에 대해서 어떤 해석이 나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인상, 그러니까 예. 다시 말하면 관세를 원래대로 돌린 거죠. 25%. 예. 이렇게 발표한 게 쿠팡 탓이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이 예. 우리 언론이 아니라 예. 미국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미국 하원 공화당 법사위원회가 예. 이제 옛날 트위터 X 공식 계정에 올렸는데요.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으면 예.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밝힌 겁니다. 예. 이런 일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관세 인상, 25% 인상을 말하는 예. 거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정확한 의도가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 미국의 집권당 공화당이 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한국 정부에 어떤 이런 영향을 준 것, 한국 정부에 대한 관세 인상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예. 이제 나온 거죠. 또 벤스 미국 부통령이요.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났을 때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들, 그러니까 예. 빅테크를 말하는 거죠. 예. 여기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말아라 이런 경고를 예. 했다는 보도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습니다. 예. 이 벤스 부통령이 김 총리한테 미국은 쿠팡 같은 기술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우에서 의미 있는 완화, 이게 좀 뭐 번역한 말이라 예.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의미 있는 완화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쿠팡을 너무 압박하지 예. 말아라. 뭐 조사하는 걸 좀 살살해라. 예.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쿠팡이 로비를 하지 않았는가 뭐 이런 의혹이 뭐 드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요. 그렇죠. 예. 만약에 쿠팡이 로비를 해서 예. 이런 결과로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에 관세 20% 올리는 이런 협박을 미국이 했다. 그러면 쿠팡으로서는 이게 참 배은망덕한 행위를 예. 한 거죠. 이제 예. 미국인 김범석 의장이 만든 기업인데 예. 이게 미국 기업으로 지금 상장도 돼 있고 예. 돈은 또 우리나라에서 버는데 이걸 또 로비를 해가지고 한국 산업에 좀 타격을 미치려고 한다. 이거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2주 전에는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이제 우리나라 과기부 장관 백영훈 장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요. 예. 그 내용 등에는 미국 기업들이 네트워크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 정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이렇게 정의 그 팩트시트 예. 내용을 이걸 좀 이행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양국 대통령은 합의한 바를 준수하고 미국 디지털 기업들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과도한 부담을 겪지 않도록 보장해야 된다. 이런 예. 말을 한 거예요. 해석을 해보면 야 쿠팡에 너무 부담 주지 말아라.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를 도입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떤 배경입니까? 네, 그 이 대통령이 오늘 SNS에 예.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면서 자기가 이제 밑에다가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예. 그 부담금으로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 이렇게 적은 뒤에 예.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오전에 막 회자가 되면서 이제 청와대가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권 문제, 또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예. 참고로 국회에서 설탕세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설탕 부담금 도입을 통한 질병 예방 등 건강권 강화 문제에 대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이게 설탕 부담금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설탕이나 이제 감미료, 설탕을 원료로 만든 감미료, 이런 당류가 첨가된 청량 음료, 예. 여기에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걸 청량 음료세 또는 예. 설탕 음료세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예. 지금 이 설탕 부담금이 글로벌 국가들 보면은 120여 개 나라에서 이제 도입한 정책이에요. 예.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하고 있고요. 또 세계보건기구가 비만이나 각종 암,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을 높인다 이러면서 이 설탕 부담금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분명히 뭐 이 정제 설탕이 안 좋은 건 뭐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니까요. 근데 이게 제로 콜라도 포함됩니까 혹시? 제로콜라 설탕이 안 들어가면 포함이 안 됩니다. 포함이 안 됩니까? 근데 문제는 예. 이게 설탕 들어간 제품들 예. 가격이 오를까봐 아 그래요. 세가 그렇다면 그 업체들이요. 네. 설탕을 가능하면 안 쓰는 방향으로 제조를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런 또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당장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원래 들어가야 되는 원자재 설탕에 세금이 붙게 되면 소비자한테 가격 전가가 될까봐 좀 걱정하는. 제가 자세히 검토는 안 해봤는데 저는 일단 좀 긍정적인데 아니요. 일단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 기자였습니다.